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의 마지막 잡음일까요? 어제 국민의힘 중성동을 공천 최종 결선이 있었죠.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부산에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현 의원의 경선이었는데 0.7%포인트 차로 하 의원이 졌습니다. 이 전 의원에게. 그러면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로우 데이터를 보여달라. 수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것도 뭔가 좀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악재일 수 있죠.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용한 공천이라고 해서 무마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노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다만 그러면 저는 이걸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.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로이 데이터 보여달라. 그거 보면 자기가 승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장도영 사무총장이 일부 데이터를 넘겼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하태경 의원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겠어. 다 봤다면 왜 이런 주장을 하죠? 그러면 만약에 다 보여줬다면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웃기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본인한테 보여주는 건 그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.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민주당 보여주면 될 걸 왜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 있냐고 비판을 했었어요. 근데 본인들이 정작 문제가 되니까 로 데이터를 제공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장도영 사무총장 보여줬다고 얘기하면 하태경 의원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요.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겠어요? 저는 하태경 의원이 저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심지어는 지금 이해운 공천이 확정된 이해운 의원도 처음에 1차 경선에 저 숫자가 의심스럽다고도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두 분 모셔놓고 그러면 노 데이터 보여주고 이런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. 경선 결과가 라고 얘기하면 될 문제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이죠.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요. 본인이 이제 해운대구 버리고 올라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처음에는 정로에 출마하려다 최재형 의원이 엄청나게 반대하니까 또 거기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.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명확하게 두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두 사람에게만 저는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해운 후보는 사회과학을 하태경 의원이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글쎄요 좀 시끄러웠는데 이게 좀 잦아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한동훈 위원장에게 악재가 또 하나 있죠.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사실은 출국 금지가 걸렸었던 거죠.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출국 금지를 풀고 호주로 갔는데 대통령 책임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한동훈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있었던 인사 참사 때가 확 생각이 나잖아요. 네. 예, 그때 논란이 계속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화되느냐. 예.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할 때 그쪽으로 또 다 이게 검증 시스템 자체를 다 옮겨줬는데 거기서도 계속 검증이 안 돼갖고 계속 문제가 유발이 됐단 말이죠.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거냐.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. 관련돼서 물었는데 이건 내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. 이게 또 슬그머니 피했어요 답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. 그런 거예요. 네.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제 검사 때 기질이 좀 남아 있는 거죠. 검사 때 아마 자기 또는 법무부 장관 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랬으면 아마 반대했을지도 몰라요. 예,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 소신하고도 좀 너무 안 맞고 네. 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바로 즉답을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. 근데 이번 이 호주 대사 인사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인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장관 출신을 대사로 보내는 거 잘 보셨습니까? 거의 없습니다. 네. 예, 장군 출신이 가는 경우는 있어요. 예, 그런데 장군 출신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어디 대사로 간다?
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도 낮춰서 가는 거일 뿐만 아니라. 뭐 전직 의원 정도는 갈 수가 있죠, 보통. 예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,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약간 도피성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빼돌리듯이 이렇게 인사를 좀 한 게 되다 보니까. 호주 교민 민심도 안 좋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네. 지역도 당연히 이제 뭐 기왕이면 좋은 분이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. 예.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분이 와가지고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그 불만도 이제 꽤 있는 거고,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이게 제가 보건대는 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지금 굉장히 좀 악재로 좀 등장한 상태다. 예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야권이 이종섭 특검 법안 뭐 당론 발의하고 임명 철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스텝이 꼬였단 말이죠. 한동훈 네. 위원장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까요? 그냥 뭐 이렇게 외치는 수밖에 없죠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예, 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마 계속 당분간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그냥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이 일처럼 그런 식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